남미의 휴양지에 가보신 분이라면 파라솔 아래 앉아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쉬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파란 하늘 아래 바다가 펼쳐져 있고 오늘 꼭 처리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처음 30분이나 1시간은 정말 좋겠지요. 그런데 그 생활이 잠시 다녀오는 여행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면 어떨까요? 그때는 제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한인 시니어 이야기입니다. 예전 영상에 은퇴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일을 시작했던 이야기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은퇴였고 짜여진 일정 없이 하루를 온전히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참 편안했습니다. 정말 바라던 자유였지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몸은 편해지고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은데 마음 한쪽에는 자꾸 무언가 하나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오랫동안 일하다가 갑자기 쉬게 되니 그저 무료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생활은 평온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 그 평온함이 저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2세에 은퇴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일을 시작했고 생활에 일정한 리듬이 생기자 마음도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무료해서 그랬던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 다시 생각해보니 무료함만이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시 은퇴하고 나서도 하루는 생각보다 잘 갔습니다. 미뤄두었던 여행도 다니고 아내와 이쁜 카페나 맛집을 찾아다녔습니다. 함께 운동도 하고 숲속 길도 자주 걷고 그렇게 아침부터 이것저것 하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었고 시간은 그렇게 잘 갔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오늘도 잘 쉬었고 좋은 곳도 다녀왔는데 오늘 하루가 채워졌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 한쪽에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영상 댓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하고 공부할 때 다니던 여행은 그렇게 맛이 있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여행의 맛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댓글을 읽으면서 저도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일할 때는 어렵게 시간을 내 떠나는 여행이었고 돌아오면 다시 시작할 일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아지고 나니 여행은 여전히 좋았지만 예전과는 완전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좋은 풍경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낯선 곳을 걷는 일은 분명 삶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저에게 여행은 일상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일이었지 매일의 삶 전체를 대신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는 것과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는 느낌은 저에게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은 잘 보내고 있었지만 저녁이 되면
오늘은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냈는지는 알겠는데 무엇을 했는지는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차이가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지난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올 때마다 느끼지만 그러다 보니 은퇴 후의 모습이 정말 다양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물론 지금도 생계를 위해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이야기가 조금 한가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먼저일 때는 이게 오늘 하루가 온도가 나오지? 의미 있었는지를 땡 빼시면 돌아볼 여유조차 없을 수 있으니까요. 저도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없이 살았습니다. 오른쪽으로 간다. 하지만 은퇴 후 비로소 자기 시간이 생긴 분들의 이야기를 보니 각자의 답은 정말 달랐습니다. 어떤 분은 집이 가장 좋은 놀이터가 되었고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거나 김치와 깍두기를 만들어 보고 화초와 텃밭을 돌보는 생활에서 만족을 찾고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원봉사나 종교생활, 손주를 돌보는 일에서 보람을 느꼈고 새로운 취미와 배움, 작은 사업이나 새로운 도전이 생활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아무 일 없이 편히 쉬는 생활 자체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댓글을 읽다 보니 사람마다 정말 다르구나 싶었고 오히려 제 마음도 조금 편해졌습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반드시 허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 허전함을 없애기 위해 꼭 무언가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더 낫고 무엇이 더 의미 있는지를 한 가지 기준으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할 때 마음이 만족되는가, 그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 오랫동안 해오던 일을 많이 줄인 지금의 생활이 가장 가까운 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 일하지도 않고 무거운 책임을 모두 짊어지는 것도 아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일한 뒤 하루 서너 시간의 일이 끝나면 다시 제 생활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아직 제 경험을 필요로 하고 제가 조금 판단해야 할 일이 있고 작게라도 책임질 일이 있는 날에는 하루가 좀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스트레스와 긴장감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런 생활에 지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무런 긴장도 없는 생활을 해보니 그것도 저에게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마친 뒤에는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생활, 아무 긴장도 없는 생활보다는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긴장감이 저에게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저에게는 이 정도의 리듬이 가장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나이에 예전에 해오던 일을 많이 줄여서라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참 운이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생활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답은 아니겠죠. 다행히 저는 지금이 제게 맞는 방식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도
지금의 제 나이와 건강 상태에서 느끼는 답일 것입니다. 앞으로 더 나이가 들고 몸이 지금처럼 편하게 움직여주지 않는 때가 오면 그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요. 지금처럼 일을 이어가는 것보다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의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답이 다른 것처럼 같은 사람에게도 나이와 환경에 따라 답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저에게 잘 맞는 생활이 3년, 5년 뒤에도 잘 맞을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의 삶에는 한 가지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은퇴 후 무료함을 견디지 못해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 제가 찾고 있었던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잘 갔다는 거 말고 오늘은 내가 할 일을 했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는 느낌. 아마 저는 그런 마음을 다시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잘 가는 것과 하루가 채워지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무엇으로 채우셨는지요? 지금 아침 브레이크포스트 계란 2개, 베이컨, 감자에다가 빵. 요게 6불이네. 야, 7불. 자기 있게? 아니다. 빵. 이렇게 13불? 나쁘지 않네. 얘는 아보카도 블라블라. 연어 샐러드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평안하십시오.